안녕하세요. 세일스타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양봉장이었는데, 장이 엄청 후지네요. 어제 나스닥은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마이너스에서 무난하게 0.23에서 무난하게 종가 0.76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 한때는 1.07까지 올라갔죠. 1.07까지. 근데 그냥 미국장 좋아요 그거 외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거든요. 얘가 그냥 한 방으로 그냥 무난하게 여기까지 갈라는지 한 방에 흔들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갈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국장은 계속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지금 예정된 게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나 여기서 예정된 게 조정을 할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한동안 미국장 좋아요 그 말을 제가 계속 외치고 있죠. 미국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인데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도 그랬지만 여하튼 이제 코스닥이 오늘 후졌어요. 양봉 장인데 양봉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장이 되게 후지네요. 뭐 40개 아마 못 채웠을 거예요. 15% 이상 올라간 종목이 40개 아마 못 채웠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 종목으로 보면은 전고점 돌파죠. 종목으로 보면은 전고점 돌파입니다. L의 전고점을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그죠? 912.70을 지지하고 딱 보면은 지지를 여기서 딱 하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건데 대단합니다. 좀 더 내려왔죠. 살짝 더 깼다가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정확하게 뭐든지 증권 보면 뭐든지 딱 지지하는 것보다 살짝 깨는 게 많습니다. 뭐든지 쌍바닥으로 또 뭐든지 올라갔다가 살짝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짚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깨거나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깨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하여튼 정고점까지 어, 야, 이건 어떻게 하려고 이게 너무 직선으로 이렇게 따다다다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남은 거랑은 내려오는 것뿐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저렇게 나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20선도 나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돌파도 했다가 지지도 했다가 쌍바닥도 쓰리바닥 쌍바닥도 만들었다가 횡보도 했다가 물량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그냥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면 남은 거는 이것뿐이 없다고 그랬죠. 얘도 그렇게 될란지 나름 뭔가 영어를 하면서 갈지 추가로 갈지 아니면 막 올라가다가 계속 그냥 일자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갈지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여하튼 코스닥은 오늘 양봉장이지만 그냥 그랬고요. 오늘 장이 좀 후졌어요. 보다가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로 장이 지루했지만 그래도 섹터별로 대가리 애들만 대장주 애들만 볼게요. 물류주 중에서는 STX 요새 포스코하고 STX가 조금 같죠. 물류주 중에서 양봉 머리까지 그냥 간 겁니다. 음봉벽 뒤에 아이고 음봉벽 뒤에 양봉의 머리 그죠? 거리량이 좀 터져 있는 양봉의 머리나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죠. 근데 봐서는 어, 저 뒤에 매물대가 이렇게 눈에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죠. 매물대도 있고 중간에 물량 받은 것도 있어요.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뚫기는 쉽진 않죠. 워낙 매물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죠? 세월이 흘러서도 매물은 여기와 여기에 많이 쌓여 있겠죠. 언뜻 봐도 줄 딱 그어보면 알죠. 여기 줄 딱 왜 오늘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양봉의 머리들 양봉의 침, 음봉의 침, 그죠? 매물대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양봉의 침. 나름 여기가 지금 곽철용 자리인데 10%가 20% 이상 올라가려고 하나 싶었는데 음봉 뒤에서 가서 그런지 햇빛이 이렇게 쬐지를 못해서 그런지 여기서 돼서야 쬐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한 이쯤이나 돼야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물론 구라친이라고 더 먼저 여기서 갈 수도 있고요. 한 타임 지나서 여기서 갈 수도 있고, 문제는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갈 것처럼 하다가 그냥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권 할만하죠. 물류주 중에서는 STX가 대장으로 그만큼 갈 거예요. 혈광주 중에서는 제스코홀딩스가 그냥 가는 척만 했습니다. 건설주 좀 빠르게 볼게요. 건설주 중에서는 SC 엔지니어링이 불화를 한 열을 치다가, 예, 기간상으로 한 열을 되죠. 치다가 20선 돌파하면서 양봉, 음봉, 완전 딱 저거죠. 돌파, 지지, 상승. 딱 그거죠. 돌파, 지지, 상승. 어디를 기점으로? 예, 120선. 120선, 122평선을 기점으로 돌파, 지지, 상승. 굉장히 급하게 갔죠. 예. 제일 급하게 가는 게 저거죠. 돌파, 지지, 상승. 그 다음에 로봇주 중에서는 JLK가, 이게 뭐, 저건가요? 신고가인가? 신고가네요. 신고가는 여러분들 아시죠? 15에서 18%에 던지면 저거는 된다. 근데 얘는 뭐 상한가 근처까지는, 아이고, 상한가 근처까지 날라갔어요. 예. 뭐 뉴스 하나 써가지고 날라갔나 본데,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신고가에서 상을 가기가, 뭐 상을 가끔 가긴 갑니다. 근데 상을 가긴 가는데, 상을 가서 상을 가든 연상을 가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상을 가든 가고 나서 상을 가든 연상을 가든 삼상을 가든, 이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신고가로 가면요, 이제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침이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상을 갔으니까 털어먹고, 연상을 가도 연상을 가도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로 오고요. 삼상을 가도 저 모양이 그대로 또 여기로 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침이 돼서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뭐 쌍바닥을 만들든 추가로 상승을 하든 그냥 무너지든, 예, 여기서 결정이 나겠죠. 어쨌거나 침을 달고 되고, 삼성도 그렇고 연상도 그렇고 그냥 선가도 그렇고, 예, 신고가에서는 보통 이렇게 침을 달아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면 이 새끼 이제 다 올라갔구나. 이 미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번 상승에 대한, 이렇게 해서 침을 딱 달면은 요번 상승에 대한 고점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솔트룩스도 좀 120 돌파를 했고요. 뭐 별거 아니지만, 에너지 중에서는 코드네이처가 별생 지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공백을 메꾸느라고 아마 음봉으로 메꿔서 여기서 요만큼은 음봉으로 이렇게 메꿔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음봉과 음봉은 예를 들어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뭘로 막는다? 양봉으로 막는다. 그럼 반대로 양봉과 양봉은 뭘로 막는다? 예, 음봉으로 막는다.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생기니까 음봉으로 막은 거예요. 지금 요 음봉으로 다 막은 거예요. 막고 나서, 음봉으로 막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해버렸죠. 그것도 꽤 27%, 한 29,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 버렸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게 뭐 음봉 다음날 이렇게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죠. 증권상에서는 실제 기업과 증권상의 기업의 이 가치 평가를 따지는 거는 다르다. 실제는 회사가 망하고 있어도 증권은 가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가 쭉쭉 잘 나가도 증권은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한다기보다는 하락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실질적인 것과 증권상의 기업은, 예, 이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살벌하게 했네요. 이게 뭐 마이너스, 시작가가 마이너스 9.44였는데 거의 하한가에서, 시간 다니까 하한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상을 갔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야, 금리? 다 따지면 살벌하네요. 예, 43%네. 예. 뭐 에너지 중에서는 걔 혼자 갔고요. 그다음에 화학주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 좀 애매한데.
이제 음봉의 저점이 이래서 필요한 건데 1차 음봉의 저점 2차인데 1, 2차를 다 갔는데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얘가 4% 6%니까 4% 5%니까 이건 뭐 매매를 할 수는 있는 목표가는 아니지만 여하튼 양봉의 머리 심의 머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음봉의 저점도 이제 이런 경우에 따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목표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대략 이 정도 아시겠죠?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제대로 관계 없고요. 조림 비료 중에서도 관계 없고 기계주 중에서 SBB테크가 지하에서 가는 척만 했는데 짓지만 한 거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LNF가 내가 왜 거길 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어놓은 곳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올라갔네요. 예, 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꽤 오랜 시간에 그어놓은 LNF면은 거의 꽤 오랜 시간에 그어놓은 건데 어쨌거나 제가 보수적으로 보면 목표가는 여기인데 정확하게 2차도 없어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갔죠. 곽철용 자리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20%니까 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여기 만약에 중간에서 갔으면 2배, 바로 밑에서 갔으면 뻥 하고 날아간다고 그랬죠. 18에서 22%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랬죠. 오늘 갔으면 뭐 이 정도까지 갔겠죠. 알아주세요. 지하에서 가면 거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고 곽초령 자리 매물 때는 그렇습니다. 정고점이 2개 이상 있는 곳 중간에서 가면 목표가의 2배 이상 돌파선의 목표가된다. 돌파선의 2배 이상 이렇게 2배 이상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2배 이상을 보통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서 출발하면 시작하고 빵 뚫어버리면 이거는 18에서 22%까지 날아갑니다. 알아두시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뭐야 이거 어저께도 상승을 크게 했는데 오늘도 상승을 크게 했네요. 아직 침이 안 나왔으니까 아까 신고가에서 뭐라 그랬죠? 침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예, 내일 시간 다니까 조금 많이 올라서 침이 음봉으로 나오든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확률이 커요. 뭐 슈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슈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침을 이렇게 해서 침을 이렇게 만들 확률이 큽니다. 안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텔레칩스가 갭되는 봉이 됐는데 내일 한번 이런 거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좀 가능성이 좀 있는데 갭되는 봉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있네요. 요 고점까지 이렇게 침 달고 뭐 좀 높긴 한데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세로닉스가 20 돌파 정확하게 여기는 나름 소장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소장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 자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20선이 내려갈 때보다 20선이 이렇게 상승하려고 할 때 더 잘 하게 되죠. 뭐 이런 날, 뭐 이런 날이라든가, 뭐 근데 여기서는 좀 공간이 있으니까 아니지만 이런 날이 제일 좋은 자리고요. 여기서도 여기는 상승 물량 받고 여기서 이제 슈팅하는 자리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물량을 그냥 받는 것 같아요. 꼬라지가. 그럼 이제 이렇게 곽초룡 자리 비슷하게 된 거죠. 여기와 여기를 뚫을 때 저 뒤편 어딘가에서 아니, 뒤편 어딘가에서 날락하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꾸 밀리냐. 안 오네. 여하튼 전기차 중에서 그렇고 2차 전지는 관계없고요. 반도체 오늘 타이거 일렉이 얘가 전에 뭐 한참 막 한참 상승을 꽤 하길래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어우 그거를 그 평단을 삼아서 매집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 삼아 여기서 횡보하면서 얘가 꽤 많이 가겠죠. 그냥 봐도 여기 물량을 여기 매집 터트려서 매집을 한 거를 여기서 이제 써먹는 듯 했는데 일단 뭐 제대로 아직 뭐 슈팅은 안 한다 싶었는데 이게 한동안 제가 안 쳐다봤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가고 나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 이거 한번 잡아볼 만한데 타이거렉은 상승을 꾸준히 이제 진짜 스윙을 하는 분들이 잡고 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적어서 저는 안 하지만 근데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도 하지 말아야죠. 텔레칩스
이게 뭐야? 얘도 갭뜬 음봉이야 뭐야? 갭뜬 음봉이 꽤 있네요. 갭뜬 음봉이 꽤 있는데 얘도 그럭저럭 할만은 한데 갭뜬 음봉 자체가 갭뜬 음봉 매매 이렇게 된 것들은 갭이 떴는데 안 무너졌어요. 그럼 이렇게 내일 마이너스 하던가 갭 떠서 갭이 상승해서 시작을 해도 내려왔다 근데 갭 떠서 올라가면 먹을 게 별로 없고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먹을 게 그래 좀 있죠. 중간이나 심해 절반 또는 고점 돌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매매를 좀 추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아이온 플러스가 지하에서 올라갔고요. 120 밑에 꼽으면 120인데 120 근처도 못 갔죠. 120 근처도 못 갔어요. 그리고 프로 2000도 그냥 나름 뭐 침까지 가는 거였는데 침까지 그냥 갔죠. 예. 침까지 가는 건데 그냥 침까지 갔어요. 별거 아니고요. 다음엔 여기를 뚫을 때가 대단하겠죠. 좀 지나서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MBT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뭐 물량만 받고 내려간 거고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물량만 받았고 어, 여기 상승했고 물량 받았고 그럼 언제쯤 올라갈까요? 예. 그래서 뭐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예. 최소한 여기나 여기까지는 그렇게 갑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보시는 거고요. 텔레칩스는 아까 갭뜨는 봉으로 한번 해볼만 한데 저는 추천하진 않는다 얘기를 했고요.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T 사이언티픽이 원래 물량 받는 자리죠. 예. 왜? 해가 못 들어가는 자리죠. 예. 해가 여기는 못 들어가요. 얘가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뿌리에 햇빛이 안 가니까 올라가서 침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만약에 침이 안 나왔다.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거의 물론 하루 더 상승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량받는 자리에서는 저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다음에 뭐가 하나 센서뷰 신기주죠. 아까 적어놨는데 뭐 데이터가 없어요. 무너졌고요. 코스9이 상을 받습니다. 상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일은 종가상이니까 여기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요. 만약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11%까지 올라갈 거예요.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 위에서 시작하면 뭐 치매 절반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한 20% 가까이 가겠죠. 종가에도 요새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i3 시스템이 덩달이 비슷하게 올라갔고요. 신고가는 15에서 신고가는 그럼 여러분들이 15에서 18% 근데 18% 오늘 안 갔죠. 15에서 18%인데 여기서 15에서 여기서 3분의 2 버리고 확 내려가니까 여기서 버렸어요 이제. 저건 완전 대놓고 깬 거니까요. 흔든 거긴 흔든 건데 뭐 요만큼 더 가자고 뭐 이걸 견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15에서 18%로 보는 겁니다.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에요. 바이오가 많이 갔는데 세 페이지 되니까 하나씩 보자면 바이오 중에서는 JLK가 상도 찍었다가 무너졌고요. 이게 나름 신고가인가 보죠? 나름 신고가 맞네요. 뭐 크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신고가나 그 요 근래 상승한 그 요번 시즌에서 이제 이렇게 침이 나오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쉬었다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날 바로 오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이로닉도 상승을 크게 했고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받았으니까 돌아가겠죠. 여기를 뚫지 못했으니까 바로 돌파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매물이 좀 있죠. 나름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 물량을 좀 받아서 이렇게 돌아서 갈 겁니다. 바로 시청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예측을 할 때 이제 시간 단위까지 보는 건데 올랐죠? 올랐으면은 2점 몇 프로면은 여기 오늘 아까 몇이었죠? 9,150원. 지금 아예 끝난 건 아니지만 9,150원, 55원인데
애매하네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시간 단위가가 상승을 했어도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저런 경우에는 딱 선에 걸려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성을 안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무너지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크게 상승을 하고 다음날 또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제가 얘기했죠. 3%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펩트론이 상을 갔고요. 축하드리고요. 나름 갔다 풀렸다 그랬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나쁜 편 아닙니다. 근데 일단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까지는 간 거니까,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일까요? 43%. 공간은 공간은 한 13% 있네요. 여기 좀 안 보이는데 공간은 13% 있는데, 바닥에서 가냐 그 위에서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봉을 보고 20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시멘틱스도 꽤 지하에서 120 위에까지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엔 돌파를 못했네요.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그래서 매집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120선을 많이 꺾어놨어요. 그죠? 꺾어놨으니까, 그냥 꺾어놨죠? 요 부분부터 이제 뭔가 할 만한 시즌으로 왔는데, 두 번이나 내려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올라선 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확실하게 올라서서 지지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들고 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냥 무조건 요 위에 있다고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올라왔다 치면 털리고 계속 털렸겠죠? 확실하게 지지한 걸 보고 들고 가시는 겁니다. 단타는 그냥 올라가는 날만 하는 거고요. 보르노이도 치매 머리까지 1차, 2차는 없죠? 바로 거기까지 간 거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뭐 보르노이하고 삼천당 제약 120 밑에 꿈은 120. 뭐 그 이상 의미가 없죠. 화장품 중에서는 코스나인이 상을 갔네요. 근데 화장품주로 간 거, 아니, 화장품주로 간 것 같진 않고요. 바이오로 그냥 간 것 같아요. 얘가 일단 공간적으로는 여기까지 있죠. 10%. 근데 10%가 종가상이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면 10%. 만약에 10% 위에서 시작하면 이 치매 절반까지는, 여기 깜짝이야. 치매 절반까지 간다고 치면은 17%? 내일 좀 더 봐야겠네요. 17%. 내일 17%까지도 공간은 열려 있어요. 17%까지 17, 18%까지 공간은 열려 있는데, 내일 시작점이 바닥에서 이렇게 10%까지 올라가냐, 10% 이상에서 17%까지 올라가냐,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뚫어서 여기까지 가냐. 근데 그거는 분봉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이걸 빨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새 장세가 계속 안 좋아서 방송을 하나만 하는데, 비트코인도 사이버원이 물량 120m에서 물량만 받고 내려갔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사이버원이랑 이스스포트가 그냥 물량만 받고 내려갔다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STX, 근데 이건 물류주로 간 것 같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도 계속 물량만 계속 받고 있죠. 거래량이 갑자기 요거 하나뿐이 없다가 횡보를 하다가 한 달 불화를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120을 꺾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120으로 올라왔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지지를 안 했어요. 좀 더 두고 보시고요. 교육 출산주 중에서는 관계없고, 미세먼지 중에서는 누리플랜이 122로 겨우 올라왔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중국주 중에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좋네요. 20선 돌파, 오늘 20선 돌파하는 매매 좋았는데, 여하튼 수장자리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오리지널 수장자리는 아니고요. 저기는. 그다음에 일자리, 왜냐면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오리지널 수장자리 아니고, 일자리 중에서는 컴퍼니 K, 이제 침이 나왔으니까 좀 쉬었다 간다는 얘기인데, 많이 실런지 적게 실런지는 이제 평단을 보면 얘가 여차하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판이에요. 여차하면 거기까지 내려올 판인데, 그러면 내일 치매 절반이 또 희망이 있네요. 시간 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마이너스니까, 확 무너진 건 아니니까 내일 잘하면 치매 절반을 갈 수도 있고요.
대개는 돌아갑니다. 대개는 치매 절반은 희망이고 돌아갑니다. 가끔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한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3%가 안 돼요. 오늘 23%까지 갔는데 내일 또 뭐 15% 20%를 간다. 그건 3%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그걸 97%라는 확률을 버리고 3%의 희망을 걸 수는 없죠. 리더스 기술 투자도 지하에서 올라가니까 지금 지하에서 뭐 올라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어림없고요. 항공주 중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장이 엄청 후졌습니다. 날씨 덥고요. 내일 장이 이제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굉장히 저 초 초지루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빵빵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갭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극단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너지거나 극단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드만 줄이고 과감하게 매매를 해보세요. 이제 그랬는데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이번 주가 지나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시드를 좀 줄여서 이런 날 때문에 이런 날과 이런 날은 괜찮은데 이런 날 때문에 시드를 조금 줄여서 해야 된다는 아주 필수적인 시드를 줄여야 된다는 뭐 1000으로 하시면 500으로 하시고 500으로 하시면 뭐 200으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필히 시드를 좀 줄여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